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제도입 파산 허용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입 파산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튜브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입 파산이라는 게 면책을 못 받은 분들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걸 말한 겁니다. 근데 다시 파산 신청할 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누락된 경우, 채권자 목록에서 하나가 빠져갖고 만약에 이제 10억을 면책받았는데 깜빡해서 1억짜리를 못 넣었어요. 누락이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다가 취하한 경우, 관제인이나 판사가 조사를 하는데 재산이 뭔가 은닉하는 게 발견돼서 너무 힘들어서 취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기는 불성실하게 파산 면책이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면책 기각은 뭐냐면, 면책이 기각된 경우인데 기일에 이 2번 이상 불출석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각시켜버립니다. 불성실하다고. 그런 경우에 이제 면책 기각이죠. 면책을 못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뭐냐면, 채권자 파산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혹은 과거 구파산법에서 채무자가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 끝나고 면책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6가지인데, 이 C는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로 이제 통틀어서 해놨기 때문에 제도입 파산의 5가지 유형은 이렇게 불락축이신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5가지 유형에 6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제도입 파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튜브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다시 떠드느냐? 제도입 파산이 그동안 허용이 안 된다라고 알았는데, 제도입 파산이 실제로 사실상 허용되는 실무의 한 장면을 제가 관제인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조적이라는 게 좀 만고한, 그쵸?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파산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 제도입 파산에 해당되면. 그래서 어떤 판사님들은 보정명령을 해서 이거 제도입 파산인데 취하하라, 아니면 각하하겠다, 이런 걸 아예 보정명령으로 내시는 분이 있죠.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벽이 느껴지죠. 아, 틀렸구나,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안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에서 판사님의 실수든 고의든 아니면 채무자를 가요화해서든 아니면 제도입 파산에 관심이 없어서든 하여튼 어찌 되었든 이건 선고가 된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람이 꽤 있었어요. 이거 제도입 파산 같은데, 관제인은 그냥 선고됐으니까 조사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만 하면 되죠. 파산 선고의 결정은 판사의 전권이죠. 관제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죠. 관제인은 그냥 재산이 있으면 환가를 하고, 그래서 청산을 해서 나눠주고, 채권자들한테 세금이 많으면 재산 채권을 먼저 변제를 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면책 불허가 사유와 관련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한 다음에 관제인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면책 불허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설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량면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재량면책 허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최종 판정은 판사가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사안에서는 선고가 되었고 면책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안이 제가 그동안 제도입 파산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시면 몇 가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잘 아시고, 이게 제도입 파산이 완전히 부정되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허용될 수도 있구나, 그거를 이제 좀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도입 파산 불허라는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최일선 실무에서 무력화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제도입 파산의 어떤 교주적인 판례 아예 안 돼,
그런 입장을 취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신청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선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의 관제인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어제 쓰다가 이제 한번 보여준 건데, 이지가 두개 들어왔 2020년입니다. 10월 16일 집회예정 사건. 두 번째 항이 제도입 파산 쟁점입니다. 1.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부친 이모씨 사망. 채무자 27세 때 사망. 약 40년 전. 모친 강모씨 1989년 사망. 상속재산은 저는 다른 관제인과 달리 상속재산은 맨 처음에 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두 번째가 제도입 파산 쟁점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서울해상법원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진술로는 이후에도 새로운 채무를 부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누락된 채무가 양도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락, 취기, 신중, 낙에 해당되죠. 근데 이분은 사실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채권자 목록에 3억 8천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1억 8천은 거의 한 2억 8천인 거는 그때 2003년 자산관리공사 채무로 보니까 그때 빠졌고, 그 이후에 새로운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도입 파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이때 만약에 다른 채무가 없었어도 이분은 아마 제가 보기엔 면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는 제도입 파산은 아니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좀 문제는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음, 파산 절차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에서는 면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